자, 계속 이어나가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전압, 전류, 저항, 그리고 전력을 관계들을 좀 봤는데, 이번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연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연결에 대한 이야기를 손으로 적어보겠습니다. 연결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자, 두 번째, 빨간색이 안 돼. 자, 직렬 연결의 특이점은, 직렬 연결에서의 특이점은, 미리 적어 보겠습니다. 직렬 연결의 특이점이라 하면, 첫 번째, 전체 전압이 각 저항의 전압의 합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전압은 각 저항의 전압의 합과 같고, 그리고 전체 전류가 있습니다.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 그러니까 모든 전류가 똑같습니다. 직렬 연결은 전체 전류도 똑같은 값이고요. 자, 그건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저항, 각 저항의 합입니다. 저항의 합.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 전력은 각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력의 합이라고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적으면 이게 왜 그런가에 대한 거를 모르겠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돌이켜서 보면 여기 위에 저항, 전류, 전압, 전력을 그냥 이렇게 정의한 대로만 생각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걸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해보냐면 약간의 비유를 좀 들자면 이렇게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압을 어떻게 생각해주면 되냐면 일종의 전기적 높이 차이라고 했죠. 그러면 전류를 뭐라고 생각을 해버리냐면 전류를 전기 강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전기 강물. 그리고 저항을 뭐라고 생각해 버리냐면 전기 강물이 떨어지는 폭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비유를 한번 우리가 들어보겠습니다. 비유를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전압은 전기적 높이 차이, 전류는 전기 강물, 그 다음에 저항은 전기 강물이 떨어지는 폭포. 이렇게 말이죠. 그런 식으로 하고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가 보면 예를 들어서 직렬 연결이다 이러면 저항 두 개를 한 선에다가 연결하는 모습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모습이죠. 저항을 하나, 둘 이렇게 연결한 거죠. 이렇게 연결해서 여기에 전지 이렇게 연결한 게 이제 직렬 연결이 되죠. 그죠? 그러면 직렬 연결이 되는데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얘가 저항이 2옴짜리입니다. 2옴. 얘도 저항이 2옴짜리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이 전지가 12V짜리예요. 12V짜리.
12V짜리 라고 합시다. 자, 이런 상황이 가능하죠. 그죠? 그리고 여기가 플러스죠. 이렇게 긴 쪽이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전류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돌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전기 강물이라는 컨셉으로 이해를 해보면 되냐면, 여기를 한번 잘라볼까요? 여기를 한번 잘라봅시다. 여기를 한번 자른다고 생각하고 요거를 쭉 펴면 이런 그림이 그려지죠. 자, 이렇게 지금 저 파란색으로 표시한 저 부분을 칼로 잘라가지고 그냥 일자로 쭉 편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거를 어떤 식으로 컨셉을 잡아보냐면, 전기 강물이라는 측면에서 이거 플러스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극에서 이제 플러스 극으로 갈 때 전기 강물이 바닥이었다가 이 전지에서 전기 강물이 쭉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쭉 올라간 거예요. 쭉 올라가는데 이렇게 올라간 이 높이가 얼마냐면 이 높이가 10이다. 그러니까 12V짜리 전지라는 뜻이 전기 강물을 12만큼 올렸다. 높이를. 전기적 높이를 했잖아요.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뒤에 요 강물이 계속 가겠죠. 강물이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서 요 저항이라는 곳이 뭐랬죠? 아까? 폭포. 그죠? 그래서 한번 떨어집니다. 여기서. 근데 여기서 다 떨어지면 안 되죠. 왜냐면 저기도 폭포가 하나 더 있거든. 그래서 가서 여기서도 한번 쭉 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여기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딱 맞춰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로가 한 바퀴 돌면 높이가 같아야 돼요. 한 바퀴 돌면. 그러려면은 이 저항 두 개에서 두 번 다 해서 얼마만큼이 떨어져야 되죠? 12만큼 다 떨어져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만큼 간격이랑 여기서 이만큼 간격이 합이 10이어야 되죠. 이 회로의 전체 전압을 이 둘을 더해서 구하잖아요. 지금 12라고. 아까 그랬죠? 전체 전압은 각 저항의 전압의 합이 같다고. 합과 같다고. 그래서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각각 얼마가 나오면 계산상 그 둘을 더한 게 전체 높이 차 전압으로 계산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왜 전압이 둘을 더해서 같은 거지 하면 그 이유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왜 전류는 똑같으냐? 자, 전체 전류가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와 같다. 왜냐면 이걸 전기 강물이라고 생각하면 보세요. 강물 줄기가 몇 줄기죠? 한 줄기죠. 그죠? 한 줄기니까 당연히 전류값은 여기서나 값이 같아야죠. 같은 시간에 같은 양의 광물이 지나가는 거니까. 그게 전류의 의미가 되니까요. 그래서 같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전압을 그래서 흐르는 전류가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항의 합이 같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저항이 여기 하나 달려 있고 여기 하나 달려 있잖아요. 그럼 이건 어떤 의미와 같은 거냐면 결국에는 이 강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저항과 이 저항이 그냥 한 줄에 놓여 있으니까 둘을 합하면 그냥 하나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전체 저항은 둘을 더하는 게 되는 거죠. 더하게. 그래서 이 값들을 한번 구해보면, 자, 이걸 좀 잘라가지고 갖고 가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얘네들의 전체 전압과 전체 전류를 한번 구해볼게요. 전체 전압과 전체 전류를 구해볼 건데, 자, 어떻게 구하느냐면, 먼저요. 전체 전압은 따놓은 당상이죠. 뭐냐면, 전체 전압은 그냥 12입니다. 12. 왜냐면은, 전체 올려준 높이가 10이니까요. 그죠? 전체 전류는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전체 저항은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하냐면, 저 두 개를 더합니다. 2 더하기 2는 4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전체 전압, 전체 저항 구했죠. 전체 전압, 전체 저항 구했으면은 위로 올라가 보면 이 공식도 올려보세요. 이 공식도 올려보면 전체 저항, 전체 전압 나왔으면 전체 전류는 어떻게 하면 되죠? 전압 나누기 저항 하면 되죠.
얘에서 얘를 나누면 되죠. 그죠? 그럼 얘 얼마냐면 3이 나옵니다. 그렇게. 그래 놓고 여기를 보면 그럼 결국 얘의 흐르는 전류 전압, 흐르는 전류 전압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전력도 있을 거 아니에요. 소비되는 전력. 그걸 구해보면 전류가 3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거는 직렬 연결에서 똑같아야 돼요. 전류는 구해지면 그게 어차피 한 길을 따라가는 거라서 무조건 3으로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압은 얼마냐? 자, 각각 걸리는 전압을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하냐면 지금 전류 나왔죠? 저항 나왔죠? 그럼 전압은 6. 전류 곱하기 저항하면 전압이니까. 그럼 여기도 6이네요. 그래서 지금 같죠? 66 더하면 얼마입니까? 12. 전체 전압 12 맞죠? 그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력 한번 구해볼게요. 전력 구해보면 어떻게 구하냐면 전력 공식 보세요. 노트 적힌 거예요. 전류 곱하기 전압하면 되죠. 그죠? 둘이 곱하면 18. 18. 아, 이 두 저항은 시간당 18의 에너지씩을 쓰고 있는 저항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전체 쓰고 있는 전력은 얼마가 될까요? 합치면 36. 그죠? 36입니다. 36인데 잘 봐요. 어떻게 해도 36이 되냐면 전체 전압 곱하기 전체 전류를 해도 36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값을 구해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직렬 연결해서 지금 이렇게 적어놓은 값들을 어떻게 다 구하느냐. 첫 번째 전압은 2를 더해서 같습니다. 2를 더한 게 전체 전압이고요. 전류는 2가 같고요. 저항도 2를 다 더한 저항이 전체 저항입니다. 그래서 전체 전압과 전체 저항, 전류에 대한 생각을 얻으면 먼저 지금 같은 문제에서는 전체 저항을 먼저 구하고요. 전체 저항을 구했으면 그 다음에 전체 전압이 있으면 그걸 나누면 되죠. 그럼 전체 전류가 나오죠. 그 전체 전류가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예요. 그래서 써나가다 보면 각각의 저항에서 오음의 법칙을 이용해서 전압 구하고 그 다음에 전력 구하고 하면은 값들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전체 전력까지도 36이라고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이제 해나가는 게 직렬 연결에서 값들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직렬 연결에서 값 구하는 것들 여러분들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잘 알아놔야겠죠. 그죠? 그러면 예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상황은 똑같습니다. 직렬 연결을 뭐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할게요. 너무 위에다 그랬네. 자, 얘를 좀 갖고 내려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L을 얼마라고 할까요? 이걸 2옴이라 할까요? 똑같이 2옴. 근데 이번엔 이게 4옴입니다. 여전히 12V예요. 이랬을 때 전체 전압, 전체 전류, 전체 전력을 구하면서 각각의 저항에 걸리는 전압, 각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 전류, 전력까지 한꺼번에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간 줄게요. 자, 잠시 여러분들 그 멈춤 버튼 누르고 한번 구해 보세요. 바로 풀이해 줄 테니까. 구해봤습니까? 자, 어떻게 하냐? 첫 번째, 먼저 저항을 2를 더합니다. 요 2를 더해요. 얼마죠? 6이죠? 그게 전체 저항. 오케이. 그 다음에 전체 전압 여기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 전압이 얼마죠? 여기 있잖아요. 10이라고. 그죠? 이게 건전지에 있는 게 전체 전압이에요. 그게 전체 전압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 저항 2개에 걸릴 전압이기도 하고. 다시 한번 위에 볼까요? 이게 건전지의 전압이었죠? 그리고 이게 각 저항의 전압이죠? 그 둘을 합친 게 12로 같았잖아요. 그래서 전체 전압이 결국 이 12입니다. 12.
그러면 뭘 구할 수 있냐면 전체 전류를 구할 수 있죠. 이거 얼마? 2. 그러면 전체 전류가 2라니까 각각 다 2죠. 전류는 다 같다 했잖아. 그러면 여기에 각각의 전압 구할 수 있죠. 전류 곱하기 저항 얼마? 4. 얘는 8. 오케이. 그러면 전압 나오고 전류 나왔으니까 둘이 곱하면 8. 이거는 16. 둘이 합치면 24. 근데 이렇게 둘 곱해도 24죠. 그렇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구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숫자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주목해 보세요. 지금 이 문제와 다른 점이 뭐냐면, 잘 보세요. 뭐가 다릅니까? 오른쪽 저항이 증가했죠. 2에서 4로.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나 보세요. 2에서 4로 증가했더니만은, 이 부분 잘 보세요. 2에서 4로 증가했더니만은, 얘들이 원래 6V, 6V씩 걸렸었죠. 합이 얼마? 12. 그런데 이게 2, 4가 돼 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4V, 8V씩 걸립니다. 합은 얼마? 12. 그건 그대로죠. 왜냐면 전체 전압은 12여야 되니까. 밑에 건전지가 12잖아요. 근데 어떤 점이 달라지냐면 왼쪽 저항은 가만히 있었는데 걸리는 전압이 어때졌어요? 작아졌죠. 6에서 4로. 근데 저항이 커진 이쪽은 걸리는 전압이 어때졌어요? 6에서 8로 커졌죠. 어떤 사실을 하나 기록을 해놔야 되냐면 여러분들은 직렬 연결해서 저항이 커지면 한쪽 저항이 커지면 그 저항에 걸리는 전압도 커진다 라는 사실. 직렬 연결해서 한쪽 저항이 커졌어요. 지금 2옴에서 4옴 됐더니 전압이 6에서 8이 됐잖아요. 그렇다는 사실. 요거 하나 좀 기록해 두고 갑시다. 자, 다음에는 병렬 연결 이야기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